희습됐던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보였던 모습은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재판을 연기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재판을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잘 나오거든요. 퇴원할 때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당무 복귀까지 했습니다 이미. 네. 그러니까 당무 복귀해가지고 또 자기 멘트까지도 남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도저히 이재명 대표가 뭐 때문에 재판을 늦추겠다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당무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과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딱 들으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지, 거꾸로 이재명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면 몰라도 누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앞에 국민의힘이 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당무에 복귀해서 이렇게 헛소리를 했던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얘기로 딱 일가를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재명, 5명 의문사에 대한 가책을 안 느끼냐라는 거예요.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일 때 벌어진 일로 20명이 구속이 됐고 5명이 의문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냐. 아까 교수님 하신 얘기처럼 이런 이재명을 변호하는 거를 지금 경력인 것처럼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인간, 아까 누구였습니까? 조상호 같은 그런 인간도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뭘요? 조상호를요? 아니 아직 이상민도. 아니 이상민 발언 정말 적절한 네네. 말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이 말 있잖아. 이게 왜곡과 진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망상이라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법으로 펜으로 칼로라는 그런 건 주기로 했다라는 거는 뭐 자기를 죽이는 실체가 현 정부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칼로 죽이려 했던 것도 배우가 정부인 것처럼 몰아가는 아주 악의적인 수작인데, 그렇죠. 이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에 의하면 네. 이 문장은 다른 사람이 써준 게 아니다. 이재명 본인이 썼다라고 해요. 이번에 법과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주기로 했다라고 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법, 펜, 쓴. 칼 모두 주체가 똑같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리고 뭐 펜은 더 아까 법도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이건 이재명 수사는 문재인 때 제기돼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심지어 변호사비 대납까지 쌍방울까지도 시작은 문재인 때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펜 같은 건 더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글을 아침에 좀 글 쓰다 왔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는 너무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잘못을 100 했을 때 여당에게 조금 더 채찍을 더 드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대 2다. 그런데 여기다가 100을 비판하고 여기는 2 비판하는 그런 언론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MBC의 그 이기주 기자가 있잖아요. 이기주 기자가 슬리퍼를 딱 이제 신고 이제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뭐가 악의적이냐. 이제 그걸 이제 도어 스태핑을 끝내게 만든 그 발언 있잖아. 네네. 그 발언은 되게 이제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발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자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기계를 가져야 되는 건 맞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 수첩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경찰서 이제 가서 이제 기자 훈련 시킬 때 경찰서장 앞 책상에 발을 딱 올리고 말을 하라고 뭐 이런 걸 이제 시키고 막 그랬어요. 일부러. 네, 일부러.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MBC가 그런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 사태 있잖아. 그 사태는 이미 1심 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MBC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보도 자체도 잘못됐고 이거를 미국에다 고자질한 건 더 말도 안 돼. 이건 악의적이라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악의적이라고 발표를 해서 전용기 안 태웠다 그랬더니 이기주가 나와가지고 뭐가 악의적이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 자유 외치고 지금도 난리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재명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재명이 기자회견 제대로 한 적 있나요? 항상 이재명은요 걸어가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되게 말도 안 해. 그냥 점점점이야. 항상 뭔 질문에도 답을 안 해. 야당 대표한테 우리가 의전을 하는 거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지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기자들은요 맨날 얘기해. 나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국민을 대신한 야당은 그걸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해. 그걸 MBC는 그걸 까지도 않아.
하잖아. 찍힐까 그리고 봐. 심지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갑자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딴지를 그러니까 헛소리를 했는데도 뭐라고 안 그러고 심지어 저기 그 뭐냐 정청래가 그거 네. 기억나세요? 정청래가 기자가 자꾸 질문하니까 옆으로 밀어버린 적 있잖아. 아 그래요? 옆 기자 하나 날린 적 있어 기자를. 아니 그러니까 그쯤 됐으면 이건 기자 그 이기주 기자 같은 사람은 이건 언론에 대한 슬래퍼 모욕이라 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야 되는데 예.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2018년 경기도지 이건 유명한 사건이잖아. 경기도지 2018년 도지사 되고 나서 MBC 딱 그 인터뷰 할 때 이어폰 딱 빼면서 예의가 없다. 끊어버려, 그거. 끊어버려. 이런 발언을 했을 때 MBC가 어. 과연 이거를 욕을 했냐? 아니 왜 여기에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팬은 명백하게 기울어져 있다. 아 그래서 지금 법과 펜으로 안 된다라는 말에서 이 펜이라고 하는 언론 네. 이 언론이 이재명한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거죠. 법도 말이 안 되는 기울어져 게 있고. 문재인 정권 때 시작한 거다. 음. 펜도 그렇다. 그리고 아. 이번 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번 칼은 아직까지 뭐 밝혀진 게 없고 사실 뭐가 국힘이 이재명을 네. 그렇게 칼로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냐고. 아무런 도움이 없어. 아니죠. 오히려 안 되지. 우리 보수 사람들은요. 이재명이 그냥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지. 그렇죠. 저렇게 예. 죽으면 안 돼. 이재명이 죽으면 제2의 노무현 시즌 2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걸 얼마나 또 네. 총선에 이용해 먹을 게 뻔하다 보니까 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교수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법과 펜으로 안 된다는 게 뭔 소리냐.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펜은 이재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네. 칼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이건 그냥 개인의 일탈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뭐. 정파적인 문제도 아닌 것이고 당파적인 문제도 아닌 것이고 그냥 한 명의 개인이 뭐 정신이 좀 뭐 어떤지는 우리가 네.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뭐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되는 것인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피습되고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네.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 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키우잖아. 대테러 그렇죠. 이걸 만들고 그거에 대한 예. 목적이 뭘까요? 의도가 이게 뭐라고 보십니까? 예. 원래 이제 피습을 통해서 재판 연기 같은 걸 하려고 난리를 쳤고 네네. 병을 과장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헬기 이송 때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네. 안 되겠다고 이제 테러에 뭔가 있는 것처럼 아니 갑자기 찾지도 않던 그 옷까지 찾진 않나. 그리고 뭐 갑자기 현장 그거 왜 치웠냐. 그거 지운 지 한참 됐거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니 거기 보면 유사명 같은 경찰도 있고. 그러네. 그런 애들은 유사명이. 대체 그러면 그런 애들이 미리 가서 뭐 이거 지우지 말라라고 하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걸 심지어 이걸 현장에 얘기해. 있었잖아요, 네, 유사명이는. 유사명이 있었잖아. 근데 유사명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그 칼이 대체 고조선에 뭐 비파 총동원과 관계가 있는가. 뭐 이딴 거에만 관심을 가졌지. 고조선 현장에 아무 얘기다.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이건 너무 많은 사람의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고 영상까지 남아 있는데 이 현장을 뭐하러 보존하냐고. 근데 현행범이 이게- 잡혔어요, 네, 현장에서. 잡혔어. 근데 네. 이걸 갖고 뭘 현장을 치웠니 뭐냐고. 옷은 갑자기 왜 찾아? 진작 찾을 그러니까 거지.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싸구려 지금 선동인 건데 선동이죠. 목적이 너무 뻔하잖아요. 뻔하지. 그러니까 헬기를 탔다라는 거에 대한 특권, 네. 이 특권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이 의료 시스템을 네. 특권적으로 이용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구급차 같은 경우도 신현영 같은 애들이 특권으로 그렇죠. 이용하고 그리고 바로 이후에 지금 김혜경의 법과와 관련된 특권 문제까지도 있는 네. 상태에서 이재명의 이 헬기 특권까지 터지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뒤집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국회 앞에 가가지고 단체로 뭐 네. 이것도 특검해야 된다라고 난리치고 있고 권익위에서는 신고가 접수가 됐으니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맞지. 그거를 가지고 왜 또 조사를 하냐라고 난리를 치고 그렇죠. 앉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충격적인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아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대테러 종합 상황실 이것도 지금 뭐 특검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발표를 했었을 때 1cm 열상이라고 이제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현장에 이제 있었던 그 뭐 구급 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었을 때 눈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cm 정도 되네. 그리고 이거는 좀 그냥 찍힌 것 정도로 보이네라고 보고를 하면은 그거대로 그냥 원래 문자를 보내는 게 대테러 종합실이 맞으니까 나중에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1cm가 아니라 1.5cm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축소시켰다라는 걸 가지고 1.5cm 자상. 자상이라고 자상이다. 그렇죠. 열상이 아니라 자상이고 아니 1cm 자상. 네, 1cm 그러니까 자상. 열상이 아니라 자상인데 왜 도대체 열상이라고 했냐? 이게 네. 축소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대테러 종합실을 가지고 막 특검하겠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놀랍게도 근데 경상 추정 이런 말도. 네, 놀랍게도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 문자를 보낸 공무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법이라는 게 이렇게 쓰인다는 게 진짜 저는 한수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잖아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 테러 가지고 난리를 쳤으면 뭐 저는 뭐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러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냥 그 뭐 공범 얘기를 뭐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테러 얘기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그 1월 10일 날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번 사건이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 상생하는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어요. 지가 집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을 무슨 이 테러의 배우로 몰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이런 게 바로 증오의 정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오의 정치라는 말이 딱 맞는 게 교수님 말씀대로 문자 메시지 지금 민주당의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뭐냐? 출혈량이 적은 상태다. 경상 추정이다.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건데 도대체 그러니까. 다 죽어간다 지금은 난리가 그러니까. 났다. 무슨 뭐 그렇게 보도를 해야 됩니까? MBC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목 찔렀으니까 이제 사망 임박 뭐 이렇게 이제 써서 보냈으면 아마 이제 그 펜으로 이재명을 죽이려 한다고 난리를 쳤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왜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과장해서 얘기하냐고 또 얼마나 난리를 치겠냐고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찔렸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근데 여기 좀 상처 났으니까 출혈량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열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초기 진단에서 그렇게 아주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아니 의사들이 초기 진단할 때 어떻게 바로 암인 줄 아냐고 모른다니까. 처음에는 그럼요. 그냥 네. 소화 불량이면 일단 뭐 룰아웃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뭐 체했다 변비다 뭐 이런 거 딱 쓴단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대장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초기 그럼 이 사람이 의사 고소하나? 왜 의사도 고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정말 이거는 나쁜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 왜 재판에 관해서 아니 그 왜 민승기 그 교수님은 서울대. 재판 참석 여부에 대해서 재판에 못 나간다라는 그 소견서 하나 써주지. 왜 그런 것도 안 써주고 지금까지 있지?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그것도 그렇네. 아니 자기 상태를 스스로 막 과장해서 예를 들면 그럼 우리 범죄자들이 재판 연기하려고 야 나 저기 몸 아파서 못 나간다고 그냥 말만 하면 그게 통과가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네. 되지. 근데 이재명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재판부가 당연히 이거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를 먼저 해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이게 안 받아들이면 연기하면 안 돼. 그냥 이거 체포를 해야 돼. 체포. 맞아요. 일반 국민 같았으면 체포됩니다. 바로. 당연히 바로 당장에 체포죠. 체포해서 감히 어디 재판 그냥 안 나오냐고. 엉권 묶인 다음에 포승 그럼요. 재판 시키지. 누가 이런 특혜를 하냐고.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테러 종합상황실 그 공무원을 고발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발장을 제출한 사람이 누구냐? 무려 전에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입니다. 전현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약간 이거 모르겠어요. 약간 북조선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용어 자체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고 있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민주당이 진짜 갑갑한데. 저는 이제 처음에 대테러 이거 생겨가지고 네. 아니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지 했는데 이제 고발을 하네. 그난또 아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현희야 도대체 뭔 생각이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